안녕하세요. 이 팀장입니다. 오늘은 서울여자대학교의 2023학년도 전형계획을 분석하고자 합니다. 서울여자대학교는 합격자의 성적 분포가 상당히 넓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올해는 성적 반영 시 등급 간 격차를 보다 완화함으로써 이러한 경향성이 더 심화되지 않을까 추측되기도 합니다. 서울여자대학교에서 이렇게 넓은 합격자군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서울여자대학교의 바로민재 전형에서 바로미란 무엇인지에 관하여 석 소장님께서 이전에 인재상 콘텐츠를 통해 설명하셨으니 이를 먼저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서울여자대학교 입학처에서 공지한 2023학년도의 입시에서 주요 사항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서울여자대학교에서는 올해 입시 전형에서 이런저런 변화를 주었다고 할 수 있는데, 서울여자대학교의 대표적인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 할 수 있던 학생부 종합 바로민재 전형과 학생부 종합 플러스 인재 전형의 이름이 각각 바로민재 서류 전형과 바로민재 면접 전형으로 변경되며 전형 방법이 변화하였다는 것이 가장 주목할 만한 포인트입니다. 서류 100%로 평가하는 바로민재 서류 전형에서만 자기소개서를 활용하며, 다른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이전까지 활용하던 자기소개서를 모두 폐지하였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의 변화를 비롯한 서울여자대학교 2023학년도 전형계획상의 변화는 이후 주요 변화 분석을 통해 더 깊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여자대학교의 2023학년도와 2022학년도 전형계획을 기준으로 정원 내 전형인원 증감을 비교한 자료입니다. 입학처에서 공지한 사항에서는 수시 모집에서 60%, 정시 모집에서 40%를 선발한다고 했는데, 화면 속에 보이시는 표와 비율이 달라서 의문이 생길 수 있지만 이는 서울여자대학교 입학처 측의 자료는 정원 외 인원까지 포괄하였고, 이 팀장은 정원 내 인원만을 기준으로 취합해서 그렇습니다. 전형 이름 중에 고른기회 외란 학생부 종합 고른기회 전형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 국가보훈 대상자, 농어촌 학생을 선발하는 정원 내 전형으로 글자수 관계상 이렇게 표기를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조금씩 인원의 변화가 생겨 수시 모집에서는 8명, 정시 모집에서는 9명으로 전체 인원은 2022학년도에 비해 17명이 줄어들었으며, 특히 수시 모집에서 바로민재 서류 전형의 인원 41명이 바로민재 면접 전형으로 그대로 이동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서울여자대학교의 2023학년도 전형계획상의 주요 변화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부 교과 교과 우수자 전형에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완화되고 교과 성적 평가 기준표가 변경되었습니다. 학생부 교과 교과 우수자 전형에서는 국수 영탐 중 2개 영역 합 7등급 이내 탐구 상위 한 과목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합니다. 원래 영어 영역을 포함하여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할 시 국수 영탐 중 2개 영역 합 5등급 이내 탐구 상위 한 과목의 기준이 적용되었는데, 올해부터는 절대평가로 성적을 산출하는 영어 영역을 포함하여도 동일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게 되므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이 더 쉬워졌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부 교과 교과 우수자 전형에서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 각 교과별 상위 3과목씩 학년별 반영 비율 없이 총 12과목의 성적을 반영하므로 본인이 평균 등급보다는 교과별로 등급이 높은 과목이 얼마나 있는지를 점검하며 서울여자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 지원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회과학은 하나의 계열로 묶여서 사회 상위 3과목, 과학 상위 3과목이 각각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1과목, 과학 2과목 이런 식으로 사회과학 교과를 합쳐 상위 3과목을 반영하는 것이며, 한국사는 사회 교과로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등급별로 성적을 반영할 때 기존에는 3등급까지 96점을 부여하며 1, 3등급 간의 점수차를 크게 두지 않았다면 올해는 5등급까지도 95점을 부여하는 등 더 유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평균 4, 5등급의 학생이 당장 서울여자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에 지원하시라는 것은 아니고, 특정 교과의 상위 3과목을 뽑아놓고 보니 해당 과목이 성적이 그리 좋지 않아 1등급, 2등급, 5등급인 경우에 너무 낙심하지 말라는 뜻 정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전형의 명칭, 방법, 자료가 모두 변경되었습니다. 앞서 언급드렸듯 학생부 종합 바로민재 전형이 바로민재 서류 전형으로, 학생부 종합 플러스 인재 전형이 바로민재 면접 전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전까지 바로민재 전형은 학업 역량 30%, 전공 적합성 30%, 인성 20%, 발전 가능성 20%로 지원자를 평가하며 수능 전 면접을 실시하고, 플러스 인재 전형은 평가 요소별 배점 없이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점이 있는가를 바탕으로 입학사정관이 종합적인 평가를 내리며 수능 후 면접을 실시하는 등 두 전형은 인재상 및 평가 방법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서울여자대학교에서 각 전형을 만든 의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았지만, 사실 수험생의 입장에서 두 전형은 평가 방법만 놓고 보면 모두 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면접을 활용하는데, 면접 시기가 수능 전후로 차이가 난다는 점만 달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여자대학교에 하향 또는 적정 지원을 하는 학생들이 수능을 응시하고 면접고사에 불참할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해 수능 이후 면접을 실시하는 플러스 인재 전형에, 그리고 상향 적정으로 지원하는 학생들이 바로민재 전형에 지원하고는 했습니다. 두 전형의 중복 지원도 가능했기 때문에 지원군이 또 이리저리 섞였고, 이에 따라 서울여자대학교에서는 두 전형을 우선 바로민재 전형으로 통일한 후 서류형, 면접형으로 평가 방식을 확실히 나눈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면접형이라고 할 수 있는 학생부 종합 바로민재 면접 전형은 1단계에서 서류 100%로 5배수의 인원을 선발하고 1단계 성적 50%, 면접 50%의 평가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1단계 배수를 4배수에서 5배수로 늘려 면접 대상자를 확대하고 면접의 비율도 작년에 비해 10% 늘렸다는 점에서 면접이 변별력을 더 높이겠다는 의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래도 서울여자대학교에서
면접평가의 변별력이나 면접평가로 역전하는 비율이 높다는 사실이 익히 알려져 있는데 서울여자대학교 지원을 희망하시는 학생 여러분들이라면 올해부터는 면접을 더더욱 열심히 준비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면접은 제출 서류를 기반으로 한 개별 면접입니다. 그리고 서류형이라 할 수 있는 학생부 종합 바로민재 서류 전형은 유일하게 자기소개서를 활용하는 전형이며 면접 없이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만으로 학생을 평가합니다. 학생부 종합 고른기회 전형은 독특하게 자기소개서 면접평가 없이 생활기록부만을 활용하여 평가하므로 해당 전형 지원을 희망할 시 생활기록부만으로 본인의 역량과 지원 당위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생활기록부의 관리를 전략적으로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서류평가는 지원자의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등의 평가 요소에 대한 정성적인 종합평가, 면접평가도 제출 서류를 기반으로 한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 및 의사소통 능력이 평가라고만 언급되어 있어서 이전의 서울여자대학교 학생부 종합 바로민재 전형처럼 구체적으로 비율을 나누어 평가할 것인지 또 면접평가가 수능 전인지 후인지에 대해서는 정식 모집 요강을 통해 확인해야겠습니다. 전형 요소 변경을 통해 모집 인재상을 명확히 했던 인하대학교의 2023학년도 전형계획 분석 콘텐츠 또한 참고하실 것을 권합니다. 또 논술 우수자 전형에서는 전형 방법이 변경되었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완화되었으며 교과 성적 평가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논술 우수자 전형은 논술 80% 학생부 교과 20%의 평가 방식으로 기존의 논술 70% 학생부 교과 30%의 평가 방식에 비해 논술 성적의 비율이 10% 늘어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국수 0 중 1개 영역 이상 3등급 이내로 국수 0탐 중 2개 영역 합 7등급 이내 탐구 상위 한 과목이라는 기존의 기준에 비해 매우 완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서울여자대학교에서 올해부터는 논술 성적 자체를 더 중요하게 평가한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생부 교과 성적 반영 비율이 10% 줄어들면서 등급별 점수도 조정되었는데 기존에는 9등급의 학생에게도 1등급 학생이 절반 점수인 15점을 부여했으나 올해는 8, 9등급에 각각 8.5점을 부여함으로써 8, 9등급의 학생이 논술 전형에 지원할 시 학생부 교과 성적 반영에서는 더 불리해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정시 모집에서는 수능 성적 반영 영역이 변경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정시 모집에서 수능 성적 반영 과목이 축소되었습니다. 대부분의 학과에서 국어, 영어, 수학 탐구 과목을 모두 필수적으로 반영하였는데 상위 제과목만 반영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정시 다군이 수학과는 당연하게도 수학 과목을 필수로 반영하고는 있습니다. 정시 가군이 산업디자인학과, 공예 전공 및 정시 나군이 현대미술 전공, 시각 디자인 전공 역시 기존의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중 상위 3개 영역을 반영하다 2개 영역을 반영하는 것으로 축소되었으며 정시 나군이 스포츠, 운동, 과학과는 국어, 영어를 필수적으로 반영하고 수학 탐구 중 한 과목을 반영하던 것을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중 상위 2개 영역을 반영하는 것으로 축소 및 변경되었습니다. 기하나 과학 과목 선택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모집 단위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어, 영어, 수학 탐구 과목을 모두 필수적으로 반영하다 상위 제과목만 반영하는 것으로 축소하였다는 것은 극단적으로 수학을 버려도 또는 국어를 버려도 다른 과목 성적이 잘 나오면 서울여자대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반영 과목이 축소될수록 이러한 경향성은 더 짙어지는데 평소에 모의고사 성적이 고루 잘 나오다 예기치 않게 실제 수능 시험에서 한 과목이 성적이 크게 떨어진 학생의 경우 상위 제과목을 반영하는 서울여자대학교의 지원을 전략적으로 고려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2023학년도 전형계획상의 영어 과목이 등급별 환산 점수를 보면 4등급이 93점, 5등급이 83점으로 아래에 첨부할 2022학년도의 3등급 94점, 4등급 80점이 환산 점수보다 더 완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사 등급별 가산점은 동일합니다. 이렇듯 서울여자대학교가 학생부 교과 우수자 전형에서 상위 교과목을 반영하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 완화를 통해 교과 성적이 높은 학생의 선발에 집중한다는 점, 기존의 대표적인 학생부 종합 전형이었던 바로민재 전형과 플러스 인재 전형을 바로민재 전형으로 통합한 후 서류형과 면접형으로 세분화하여 서류에 특화된 학생과 면접에 특화된 학생을 나누어 선발하려 한다는 점, 논술 우수자 전형에서 논술 성적의 비중이 커졌다는 점, 정시 모집에서 반영 과목을 축소하여 성적이 잘 나온 과목을 반영할 수 있게끔 한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서울여자대학교는 서울여자대학교 진학을 희망하는 여러분들께서 전형 계획을 잘 살펴보고 본인의 강점을 잘 살릴 수 있는 전형에 지원하기를 바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콘텐츠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